프랑스인 26세 남성 앙투안 르로이 씨는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 킹덤을 통해 한국에 완전히 매료되어 한국 문화 탐방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파리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은 없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의 강력한 추천으로 시청하게 된 킹덤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 있는 역사와 문화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드라마 속에서 묘사된 경복궁의 장엄한 모습과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과 현대적 도시경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그 장소들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앙투안 씨는 대학원 졸업 후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4주간의 한국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할 줄 모르는 상태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거의 전무했지만 킹덤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만으로 무작정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앙투안 씨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간 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장문의 여행기를 게시했는데 이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프랑스 현지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들과 한국에 대한 진솔하고 감동적인 소감이 많은 프랑스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가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가 직접 작성한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26살 앙투안 르로이입니다. 저는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이 점점 커져서 결국 4주간의 한국 문화 탐방 여행을 다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태권도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어는 안녕하세요가 고맙습니다 정도만 겨우 발음할 줄 아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킹덤을 보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조선시대 궁궐의 모습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창덕궁 비원의 고즈넉한 정원 풍경이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 약 3달 동안 한국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요. 한국의 기본적인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배웠죠.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술과 현대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봤고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도착해보니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은 정말 바다의 한 방울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느꼈던 것은 모든 시설이 정말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유럽의 공항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직원들도 정말 전문적이었고 외국인인 저를 위해 프랑스어까지 섞어가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처음부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입국 심사 과정에서 만난 직원분이 제가 킹덤을 보고 왔다고 하니까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국의 역사 유적지들에 대한 추천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도시 풍경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정돈된 도시의 모습과 곳곳에 보이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새로운 문명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주었죠. 특히 아파트들이 산자락을 따라 계단식으로 배치된 모습이 유럽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철도 자체도 정말 현대적이고 쾌적해서 놀랐습니다. 좌석도 편안했고 안내 방송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와서 외국인 관광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당연히 경복궁이었어요. 킹덤에서 봤던 바로 그 조선 왕조의 웅장함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바로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역으로 향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부터가 흥미진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노선도를 보면서 길을 찾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역 곳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도 잘 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찾아갈 수 있었어요.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광화문 광장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정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영어로 대화하는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들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정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경복궁의 웅장한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엄있고 아름다웠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경복궁 내부에서 제가 경험한 것이었어요. 궁궐 곳곳에서 정말로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렸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까지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동시에 들려왔어요. 마치 유럽연합 의회 같은 느낌이었죠. 저처럼 킹덤을 보고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의 OST를 들으면서 궁궐을 관람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근정전 앞에서 만난 이탈리아 가족이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킹덤을 보고 한국에 왔다면서 드라마 속 음악을 함께 들으며 궁궐을 구경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어폰을 나눠 끼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함께 경복궁을 둘러봤는데 정말 마치 시대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음악과 함께 걸어 다니는 동안 조선 왕조의 역사가 점점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만난 또 다른 인상적인 경험은 한 독일인 관광객과의 만남이었어요. 그분은 드라마에서 나온 정확한 각도로 근정전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최적의 촬영 포인트를 찾아다녔죠. 결국 우리는 드라마 속 장면과 거의 똑같은 각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로에서 바라본 조선 왕조의 위엄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경회로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500년 전 조선 왕조의 찬란한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모습과 현대적인 서울 시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드라마에서 그려진 것처럼 정말 환상적인 풍경이었고 왜 이곳이 킹덤의 배경으로 선택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문화재 해설사분과의 대화였어요. 그분은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킹덤 때문에 많이 온다면서 해설사들도 드라마를 보면서 관련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은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계셨고 제가 드라마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촬영된 정확한 위치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심지어 드라마 속 왕이 서 있었던 자리와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어주기까지 하셨죠. 그 전문성과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경복궁 내부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국립故宮박물관에서 본 조선 왕조의 유물들은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고 한국 전통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기념품점에서는 킹덤 관련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점원분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둘째 날에는 창덕궁과 종묘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경이롭고 신비로웠어요. 창덕궁의 인정전에서부터 느껴지는 고아한 분위기와 격조가 대단했고 궁궐 내부의 건축물들도 정말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특히 창덕궁의 후원비원을 보면서 한국의 전통 조경 예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철학적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연과 인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정원의 모습이 정말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가이드분이 조선 왕조의 역사와 유교 사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한국이 얼마나 깊고 오랜 철학적 전통을 가진 나라인지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와 그 이전의 고려, 통일신라, 삼국시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정말 유구한 문화적 뿌리를 가진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문자 체계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종묘에서는 조선 왕조의 재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종묘 재래악의 장엄한 선율과 함께 진행되는 의례의 모습이 정말 경건하고 숭고했어요. 가이드분이 유교 문화와 조상 숭배 사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동양 문화에 깊이 있는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전과 영령전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전통적 가치관과 예의범절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부암동과 삼청동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사이에 현대적인 갤러리나 디자인 숍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어요. 한옥의 첨화성과 기와지붕이 만들어내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간판들이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어울리더라고요. 한옥 갤러리에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사동에서의 전통 문화 체험도 정말 즐거웠어요. 전통 서예부터 도자기 만들기까지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전통 찻집에서 마신 대추차와 인삼차의 깊은 맛도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인사동의 전통 공예품점에서 본 나전칠기와 한지 공예품들은 정말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점원분이 각각의 작품에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한국의 전통 공예 예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홍대와 강남에서의 현대 한국 문화 체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홍대의 젊고 역동적인 분위기와 거리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들이 가득한 거리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럽 문화와 인디 음악씬이 정말 활발했는데 한국 젊은이들의 창의적 에너지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홍대 앞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한국 노래를 부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프랑스어로 샹송을 부르고 그들은 K-POP를 불러주면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강남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모습도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과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의 모습이 파리의 샹젤리제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코엑스몰의 거대한 규모와 첨단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의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인 구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프랑스어를 못하는 분들도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라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버스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께서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서까지 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과의 대화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제가 킹덤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학생 덕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경험도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한국 음식의 놀라운 다양성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우의 깊은 맛, 삼겹살의 고소함, 갈비찜의 진한 풍미까지 고기 요리만 해도 정말 다양했어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국물 요리들도 각각 다른 깊이 있는 맛을 가지고 있었고요. 특히 궁중 요리를 맛본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거든요. 각각의 반찬들이 모두 다른 맛과 영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경이로웠어요. 김치만 해도 정말 놀라운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수박이, 물김치, 총각김치 등등 각각 다른 맛과 식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점점 그 복합적인 맛에 중독되어 갔어요. 특히 묵은지로 끓인 김치찌개의 깊고 진한 맛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효 음식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다양한 면 요리들도 정말 맛있었어요. 평양냉면의 깔끔함과 함흥냉면의 쫄깃함,
잔치국수의 담백함, 칼국수의 구수함까지 면 하나로도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어요. 특히 비빔냉면을 처음 먹어봤는데 새콤달콤 매콤한 양념장과 쫄깃한 면발의 조화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여름 더위를 날려버리는 시원함이 일품이었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도 정말 독특하고 인상 깊었어요. 정말 곳곳에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있었고 각각의 카페마다 독특한 컨셉과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카페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한국의 카페들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북촌의 한옥 카페에서 마신 전통차의 맛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미자차의 새콤달콤함과 생강차의 따뜻함, 그리고 녹차의 은은한 향까지 각각 다른 매력적인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도 정말 즐거웠어요. 킹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카페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리고 카페가 한국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카페는 단순한 음료 공간이 아니라 소통과 휴식,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을 즐기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의 경험도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죠. 저도 현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면서 한강의 야경을 감상했는데 정말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정말 아름다웠고 강바람을 맞으며 마신 맥주의 맛도 특별했어요. 특히 밤에 보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와 잠실 롯데타워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한강에서는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즐길 수 있었어요.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공원을 따라 라이딩을 했는데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쉬면서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았고요. 특히 뚝섬에서 바라본 강동대교의 모습과 여의도에서 본 63빌딩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해질 무렵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높이 솟은 빌딩이 강물에 비쳐 반사되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의 하루는 제 인생에서도 손꼽힐 만큼 평화롭고 낭만적인 기억으로 남게 되었어요. 여행 3주 차에는 서울을 벗어나 한국의 다른 지역도 경험해보고 싶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약 2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한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다와 맞닿은 도시의 개방적인 분위기, 그리고 곳곳에 살아 숨쉬는 지역 고유의 정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은 킹덤에서 영감을 받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산비탈을 따라 알록달록하게 늘어선 집들과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벽화와 예술 작품들은 마치 한 편의 동화 속 세상 같았죠. 해운대 바닷가에서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했고 광안대교가 어두운 밤바다 위에 조명으로 그리는 실루엣은 정말 황홀했어요. 특히 부산의 재래시장인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에서는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활기차게 외치는 소리와 먹거리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전혀 꾸며지지 않은, 그래서 더 진짜 같은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 먹은 따끈한 어묵과 국물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현지인 한 분이 이건 프랑스의 수프와는 또 다른 매력이지? 라고 농담을 건네셨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따뜻한 정이 담긴 요리라는 걸 느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에는 태종대와 희니올문화 마을을 다녀왔어요. 태종대의 바위 절벽 위에서 내려다본 푸른 바다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고 희니올문화 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긴장감과 낯설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곳이 마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주에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 놓쳤던 곳들을 둘러보며 여유롭게 일정을 마무리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의 정적인 아침 풍경, 청계천의 잔잔한 물소리, 그리고 명동거리에서 흘러나오는 K-팝 음악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제 기억 속에 새겨졌어요. 돌아가기 전날 밤, 숙소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으로 기억하게 되었구나. 한국은 단지 멋진 건축물이나 맛있는 음식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와 현대적 감성이 공존하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뒤 저는 여행기를 블로그에 정리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추억을 기록하려는 마음이었지만 글을 읽은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댓글로 감동을 표현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제 글을 보고 한국 여행을 결심하기도 했어요. 어떤 독자는 당신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죠. 그럴 때마다 저 역시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토록 짧은 여행이 제 인생의 관점을 이렇게까지 바꿔 놓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준비 중입니다. 킹덤이 제 인생을 바꿔 놓았듯 저도 누군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이 감정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깊은 역사와 따뜻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곳은 그저 여행지가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